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분양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금 계속 상승 중입니다. 그래도 분양받은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하루하루 행복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한 꿈을 깨는 일이 지금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돈이 묶이고 이자는 늘어나고 입주도 못하고 금쪽 같은 내 돈이 허공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제 벌어진 사건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공정률 58% 상태에서 공사가 멈춘 현장이 있습니다. 8월달 이 아파트를 공사하던 시공사는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공사가 딱 멈춰 섰습니다. 당연히 입주 예정자들은 황당할 따름입니다. 이제 해결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석 달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 보증 사고 요건을 갖췄다라고 생각한 입주 예정자들은 허그 측에 분양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분양금을 반환받고 계약을 해지하면 일단 내 돈은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 추세니까 다른 집을 알아보거나 아니면 더 기다리거나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분양보증이라는 걸 현장마다 받습니다. 그런데 허그에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다. 그거 해당 기간 공정률이 0.26% 올랐어요. 그래서 이건 보증 요건이 안 됩니다. 이게 0%로 계속 지속이 되었다면 사고 처리를 하면 되는데요. 이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이 현장은 상당히 갑갑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분양보증 사고를 처리한 곳은 어느 정도나 될까? 전국에는 12곳이 해당이 되고 보증금액은 무려 8,500억이나 됩니다. 물론 대다수 지방이지만 앞으로 PF 부실이 계속 터지고 경기가 지금보다 더 하락한다면 이런 일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거고 수도권으로 번지고 서울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난 2년간 이런 분양 보증 사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0건. 올해 급격하게 늘은 거고 내년엔 또 어떻게 될지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분양보증 사고로 처리가 되면 과연 일은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허그에서 시공사를 교체해서 이어서 계속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거 두 개 다 실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시공사 교체는 요즘 같은 상황에선 아무도 이거를 이어받아서 공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이 하던 거 이거 이어받아서 하면 돈이 돼야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돈이 안 됩니다. 이거 해봐야. 그러니까 누가 대신 지어주지 않는 겁니다. 결국에는 건축비 상승 부분을 누가 감당할 거냐 이 싸움인데 여기까지만 들어도 대충 답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분양대금 돌려받기 이거는 공사가 이미 80% 이상 진행된 경우라면 환급도 불가능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돈이 묶이고 이사도 못하고 그냥 공중에 내 돈이 날아가는 겁니다. 결국 PF 부실 문제가 연일 뉴스에서 나오는 지금 상황이고 정부는 그걸 지원하겠다라고 지원책을 내놓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난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뉴스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늦어버린 것들이 꽤 많습니다. 내년에도 경기 회복이 쉽지 않은 경제 상황 그리고 결국은 PF 부실 시공사가 늘어나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도 이걸 전부 다 살려주는 게 아니고 부도 낼 거는 부도 내고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만 살린다. 선별적으로 살리겠다는 어떤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모든 기타 등등을 생각해보면 앞서 말한 일들이 내년에 더 많아질 수가 있고 그 피해는 전국적으로 번지고 모두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겁니다. PF 부실 문제 이거 뉴스에서 자주 보는데 나하고는 사실상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습니다. 남일 같습니다. 나는 분양받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너무 뉴스에서 많이 보시긴 했을 텐데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좀 심각한 상황 같습니다. 제 주위에 시행사, 시공사, 그리고 분양대행사, 그리고 또 감정평가사
재개발, 재건축에 꼭 관여가 된다는 신탁사 직원들 집단 대출도 제가 예전에 진행했었기 때문에 대주단 관계자들, 금융권 사람들 어찌어찌 하다 보니 제가 아는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통화도 하고 얘기도 나누다 보니까 뉴스에서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처럼 제가 인식을 했습니다. 제 친구가 부동산 개발을 합니다. 그 친구하고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 친구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잘 되지? 너는 부자니까 일단 소고기 네가 쏴, 그냥. 그래, 많이 먹어 부비야. 요즘 하는 일 어때? 현장 잘 돌아가지? 요즘은 현장 다 줄이고 하나만 해. 그냥 일 안 하는 게 돈 버는 거. 그게 2023년이더라. 그 정도야? 그렇게 어려우면 이거 삼겹살로 바꿀까? 아니야. 그냥 소고기 먹자, 괜찮아. 내년까지는 그냥 나도 쉬려고. 도저히 일을 해도 이게 수익이 안 나. 공사 마무리되는 이거 현장도 하나 있는데 여기 분양 포기하고 그냥 회사 직영으로 프랜차이즈나 하나 운영하면서 그냥 1, 2년 버틸라고, 쉬려고, 일 안 하려고. 그냥 뭘 해도 안 된다. 야, 내년까지는 아무것도 안 돼. 너도 지금 자금줄이 말랐어? 너 정도면 PF 땡기는 거 어렵진 않잖아. 너 형편도 어려워졌는데 그냥 삼겹살 먹을까 우리? 좀 마음에도 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소고기 PF야 어렵지 않지. 오히려 요즘은 금고에서 제발 돈 좀 빌려가라고 난리다. 나한테 대출 해줄 테니까 돈 좀 막 갖다 쓰라고. 근데 이게 예전에는 그냥 이자까지 다 해서 7, 8%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17%까지 올랐어. 돈을 못 구하는 게 아니고 해봐야 돈이 안 되니까 그냥 다 드랍하는 거야. 나는 감정원 운영하면서 버틴다 치지만 다른 회사들은 지금 다 죽을 맛일걸? 다 올스톱이야. 안 망하면 그게 다행인 거지. 그 밖에 다른 부동산 관련 회사들은 어떨까? 제가 아는 회사들 사실 앞서 이야기한 거랑 제 친구랑 대화한 거랑 다 비슷한 이야기 했습니다. 그냥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돈 버는 시절이다. 그리고 이게 더 큰 문제는 지방의 일만도 아닙니다. 서울에도 그리고 강남에도 이미 망가지고 있는 현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초구 방배동 주상복합 아파트 올해 6월 달에 여기가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13위 신일이 법정 관리 들어가면서 공사가 멈춘 겁니다. 결국 서초구 방배동 여기가 아무리 알짜 땅이라고 해도 공매로 나와서 6번 유찰되고 지금은 거의 반토막 난 상황입니다. 지방의 한 아파트 단지는 할인 분양을 하면서 위기를 넘겨보려고 합니다. 미분양 물량이 넘치다 보니까 시공사는 이제 할인을 시작한 겁니다. 5천만 원에서 1억씩 막 할인 분양을 하면서 이 위기를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속이 타는 건 누구냐? 기존에 비싼 가격으로 먼저 분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돈을 뜯긴 기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나도 그때 분양받지 말고 할인 분양하는 거 넘쳐날 때 싸게 들어올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그 억울하고 분한 마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할인 분양 받아서 입주하려는 사람들 이사 못하게 방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할인 분양에 대한 권한은 시공사한테 있습니다.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일찍 비싸게 분양받은 사람들 억울하지만 법적으로 이거를 방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해를 해도 이게 또 겉으로는 할인 분양이 아닌데 알고 보면은 또 몇천만 원씩 뒤로 할인해주는 그런 편법도 세상에는 많이 존재합니다. 실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 십몇 년 전에도 많았습니다. 그때 기억을 되돌려보면 단순히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에도 이게 많았습니다. 이런 할인 분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양대행사가 몇 개씩 막 생겨나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이삿짐 차량이 못 들어오게 막고 난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할인 분양 받은 분들이 승자가 됐었습니다. 지금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이런 과거의 일이 지금은 지방에서만 주로 재현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수도권 그리고 서울까지 발생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물론 일부 서울의 나홀로 아파트 내지는 브랜드가 좀 떨어지는 곳은 비슷한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으나 내년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둔촌주공 살리기 아직 마지막 한 번이 더 남긴 했습니다. 지난 21일에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해서 논의했으나
이게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 이때 당시에 여야가 절충안을 합의할 수도 있을 것처럼 막 언론에서 떠들고 그렇게 얘기하긴 했습니다. 이 절충안이라는 게 뭐냐?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일단 실거주 의무를 다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둔촌주공 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전세를 받아서 잔금을 치르면서 한숨 돌리게 되고, 동시에 향후 몇 년 후에 만약에 집값이 오르게 된다면 그 시세 차익을 많이 내서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27일에 한 번 더 열립니다. 이 회의가 27일. 아마도 그게 마지막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지간하면 포기할 만도 한데 도대체 둔촌주공이 뭐라고 이러는지 저도 도통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뭐 나란 일 하시는 높은 분들이 하시는 일에 제가 일일이 뭐 그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27일 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영상을 제작해서 바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그 나란 일 하시는 높은 분들, 강남에 아파트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다주택자가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